네, 테마구알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 팀장. 사실 저희가 이 테마구알 시간에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바로 톱텍이거든요. 톱텍이 마스크주 안에서도 열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 관련한 이슈까지도 더해지는 것 같고 이 회사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톱텍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와 관련된 이제 종목 중에서 현재는 시장이 KM을 대장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는 톱텍이 실적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 자리를 꿰찰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톱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1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현재 뭐 한 16%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갈 길 멀었다 홀딩 의견 주시면서 현재 16%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더 극대화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마구알 이정민 팀장님이 꼽아준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시면요, 중국인도 이제 천성일 코트를 살 수 있다. 사실 이 천성일 코트가 그때 엄청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네, 문제가 맞습니다. 됐죠. 네, 한 6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014년도에 이제 워낙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히트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천송이 코트를 구입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이제 6년이 흘러서 드디어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바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사설 인증서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이제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게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섹터 또는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움직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또 실적이 받쳐주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해당 좀 테마를 좀 준비해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6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공인인증서가 익숙해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자꾸 뭘 다운받으라고 하고 뭐 입력하라고 하고 비밀번호 넣으라고 해서 어르신분들 또 저희 부모님들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이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한번 보면서 현재 시점도 점검을 해볼게요. 이 1997년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된 게 97년도 7월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공인인증서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성이 코트 이슈가 있었죠. 그때 워낙 이제 이게 해당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 이제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를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온라인 결제를 할 때 5만 원 이상일 때는 본인 인증을 걸쳤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당시에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가 삭제가 되면서 이제 20만 원 또는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때만 본인 인증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8월에 액티브엑스가 없는 공인인증서 기술 도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액티브엑스가 굉장히 우리가 좀 사용할 때 좀 많이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시킬 때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딱 누르면은 액티브엑스를 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배송지도 다시 입력해야 되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서 좀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7년도 3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이제 공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포인트가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선 주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어차피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간에 공인인증서는 결국에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9월에 처음으로 국회에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제 열심히 토론을 했지만 본회의 통과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였죠. 5월 20일 날 드디어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뜨겁게 상승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드디어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는데 그럼 이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자료를 보면서 또 살펴볼게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폐지가 되면서 관련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시작하는 뭐 정보인증, 전자인증, 맞습니다. 정보통신 모두 연상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아무래도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이제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좀 처음으로 움직이기 좀 시작을 했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QR코드와 생체 인증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크래프트가 좀 대표적이죠. 오늘 이제 장중 한때 2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QR코드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QR코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이용해서 간편 결제를 이제 카드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되면서 해당 관련 섹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생체 인증과 관련되어서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홍채 인식 또는 지문 인식 또는 이제 그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체할 때 자유롭게 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맨 처음에 그 시발점이 되었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출시했던 갤럭시 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그 홍채 인식이라는 기술을 핸드폰에 좀 탑재를 했었는데요. 그 갤럭시 노트는 삼성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뼈아픈 핸드폰이죠. 네, 왜냐하면 발화 이슈가 있는 바람에 이제 조기 단종이 되었고 강제 회수 조치까지 되는 이제 그런 수모를 좀 겪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제 노트 7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슬픔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노트 7을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 생체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은행 이체가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타 다른 사이트들을 로그인할 때 이제 그 개인 확인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좀 선택을 했던 이제 그런 이유가 좀 됐었고 지금은 워낙 좀 보편화가 되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좀 가상 계좌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가상 계좌가 존재한 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이게 왜 새롭느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이제 그 쇼핑 업체들이 무슨 페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인터넷에서 결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던 게 바로 카드 결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많이들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의 계좌와 그 다음에 이제 각 쇼핑 업체들의 땡땡페이 등을 같이 연동해서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가장 좀 급속도로 좀 커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제 수요도 점점 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개인정보를 계속 좀 보호하는 쪽으로 어차피 지금 법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도 해킹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도 점점점 시장의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이제 그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는 또 뭐 주점이나 네. 노래방 갈 때 QR코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면서 또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올라섰는데 그럼 지금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다른 인증서들의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요즘 패스 인증서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인증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 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인증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인증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신사 지금 3사가 모두 밀고 있는 게 바로 패스 인증이 되겠습니다. 패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발급 단계가 두 단계로 굉장히 좀 간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아마 패스 인증 같아요. 특히나 뭐 다른 사이트, 새로운 사이트를 좀 가입할 때 패스 인증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가지고 동의를 할 때 패스 인증을 하면은 딱 지문만 갖다 대면 바로 좀 인식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좀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인 인증서가 6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1년마다 갱신을 했어야 됐다라면은 카카오페이와 패스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기간이 3년으로 좀 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게 지금 유효기간도 3년이지만 자동 갱신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제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이제 차별점은 또 한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영어, 숫자, 그다음에 특수기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글자들을 잘 섞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문 또는 홍채 인식 또는 이제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서 개인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놀라운 사실이요. 2019년도 이제 그 4월에 이제 겨우 1년이 갓 넘은 거죠.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용객이 한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700만 명까지 늘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된 솔루션 기술을 가진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다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 이 회사가 아마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많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아톤도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있고 뭐 많던데 네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카카오페이 인증을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돈을 네. 송금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인증서를 쓴 거잖아요. 네. 그 시장은 얼마만큼 커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친구들한테 항상 밥 먹고 나눌 때 네. 이런 간편 결제로 돈 보내라 그쵸.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직장인분들이 네. 이제 카카오페이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카뱅만 이제 연동을 좀 해놓으면은 소위 이제 그 엠빵이라고 하죠. 네, 엠빵이라고 하는데. 더치페이. 아, 그렇죠. 네. 아, 예, 좋은 말이 있었네요. 네, 네. 더치페이를 하게 되는데 더치페이를 할 때 이런 기술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그 거래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송금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시대적인 흐름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그 터지면서 이제 언택트 열풍이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20대에서 40대가 주로 사용했던 기술이라면은 이제는 5, 60대 또는 뭐 70대까지도 이용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세적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점점점 기술도 발전하고 정부에서도 법안을 이미 마련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관련된 시장의 볼륨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최선호주 들어볼게요. 종목들도 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워낙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네.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어느 게 가장 큰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세틀뱅크입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최고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표를 좀 하나 좀 준비했었는데요. 그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 엠페이 뭐 아니면 뭐 ssg.com에서 이용하는 ssg페이 등 여러 대기업들 페이와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그 네이버 엠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벤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내 은행에 있는 돈을 네이버 엠페이에 적립을 하게 되면은 1.5%를 바로 지금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결제할 때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배민페이도 지금 현재 배민이 사실 포인트 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배민페이를 이용하면은 현재 1% 적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를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리한 페이먼트 회사들과 계속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MC 페이먼트라는 회사가요. 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이제 그 주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도 이미 업무 협력이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리고 중국계 큰 회사와 동사가 계속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뜨거운 상승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촬영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11%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가 바로 그 매수 타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시장 가격은 3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2,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3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34,300원 지나고 있는데요. 살짝 좀 내려왔을 때 32,000원 선에서 담아보시고요. 42,000원까지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미 차장과 함께했어요. 오늘도 자세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